예, 오늘 강의해드릴 내용이 바로 다세대주택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예전에 다세대주택은 오른 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다세대주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기사를 보시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는 이런 것 정말 투자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선별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세대 투자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투자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 본다라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빌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빌라와 다세대의 차이점은 뭐냐? 사실 법정 용어로 다세대 주택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사실 빌라라는 말은 우리가 외국에서는 고급 주택에서 쓰는 이제 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다세대를 그냥 빌라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실질적인 어떤 건축법상 정확한 용어는 다세대가 맞다. 그래서 통용되는 그냥 빌라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말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이제는 많은 분들이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을 구분을 잘 하고 있지만 또 아직도 처음 이제 부동산에 입문하시는 분들에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건물이 있을 때 이 건물 자체에 여러 층이 있고 세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의 건물이 주인이 한 명일 때, 건물 주인이 한 명일 때 우리는 이것을 단독주택 같은 다가구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개별, 102호, 101호, 301호 이런 식으로 호수마다 주인이 다 다를 때 우리는 이것을 다세대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중주택은 뭐예요? 라는 얘기도 하는데 자, 다가구주택에서 다중주택하고는 면적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중주택은 취사가 되지 않는 이런 단독주택을 우리는 다중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뒤에서 면적이 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다세대주택은 알겠는데 연립주택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도 하시는데 다세대와 연립의 차이는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660제곱미터가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다세대냐 연립이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 차이가 나고요. 또 아파트와의 차이점은 아파트는 보면 다 아시겠죠. 일단 5층 이상이면 아파트고요. 또 20세대 이상이면 또 아파트로 들어간다는 점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용어를 정리 한번 해본다면 자, 큰 맥락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혼자 쓰는 주택과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쓰는 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혼자 쓸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당이나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다중주택인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얼핏 보면은 건물이 하나의 주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이냐 또는 660제곱미터 미만이냐 즉 예전 평수로 100평 미만이면 다중주택은 100평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점이 어떤 특징이 되겠고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로 건립이 가능합니다. 자, 그럴 때 왔을 때, 자, 다세대주택을 보신다면,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와 면적은 동일합니다. 다 66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건물이 올라가는데, 다가구는 3층 이하, 그리고 다세대는 4층 이하, 즉, 다가구로 건립됐을 때는요, 주거의 면적이 층수가 3개 층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다세대로 주면 4개 층이 가능하죠. 그래서 1층이 일반적으로 주차장이었다면 2, 3, 4, 5층까지 건립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게 같은 5층 안에서 연립주택이 나올 수 있습니다. 660제곱미터가 초과하게 되면 이것은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이제 연립주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층수는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뛰어넘는 우리가 층수라든가 또는 연면적이라든가 또는 세대에서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이제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빌라 가격은 사면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말 많이 들으시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빌라 투자는 하면 안 될 것이냐라고 한번 단정을 지어보고 가본다면 자, 빌라 가격은 건물 가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다. 즉, 부동산은요, 땅하고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땅하고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건물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파트나 또는 어떤 건물이든 간에 다 똑같이 떨어지다가 가정을 하고 거기에 토지 가격이 오르느냐 또는 보합세냐 떨어지냐 그걸 봤을 때 건물 가치가 떨어지는데 토지 가격이 그거보다 더 올라주면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그리고 보합세면 떨어졌다. 땅이 떨어지면 더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건물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니까
토지 가격이 오르는 지역을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아파트 대체조로서 다세대 주택을 선택하시는 지역들은 대부분이 가격이 사실 안 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실입주자가 많은 지역은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거래량에 따라서 가격이 잘 오르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의 장점을 한번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저렴한 매매 가격과 그리고 저렴한 관리비가 되겠죠. 그렇다면 단점을 얘기하자면 가치의 하락이 잘 됐었다. 이거는 토지의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아파트도요, 다 오르는 게 아니죠. 그 지역에 따라서 오르는 아파트와 떨어지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세대 주택도요, 오르는 곳이 있고 떨어지는 곳이 있다는 걸 잘 판단하시고요. 자, 아파트에 비해서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 세대수가 적으니까 당연히 관리가 안 되겠죠. 그리고 노후도가 빠른, 관리가 안 되니까 노후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 나오는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세대를 구분하는 세 가지를 크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건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실거주용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는 것, 그리고 시세 차익형, 우리가 재개발이나 또는 재개발에 관련된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다세대 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자, 실거주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교나 또는 아파트 공원 주변에 있으면은 조금 더 투자 전략적으로 봤을 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역세권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혼자 있는 것보다 단지형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도 나홀로 아파트는 가격이 안 오르지만 단지형을 이루고 있으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빌라 다세대도 단지형을 이루고 있어야 좋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공급 수요의 원칙에서 공급 물량이 적은 지역, 그리고 또 전월세 상승이 두드러지는 지역들이 바로 우리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투자 다세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세 차익형으로 보겠습니다. 거주가 아니라 이제 시세 차익형으로 가보는 건데, 자, 제일 무엇보다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빌라 다세대가 떠오르기 시작한 게 바로 재개발로 인해서 앞으로의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떠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돼가지고 철거가 들어가면서 이주가 가능한 지역,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의 해제 지역. 이건 뭐냐?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될 때는 그 지역의 건축 허가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해제가 되면 거꾸로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점. 그리고 지하철의 신규 개설이나 연장 노선, 그리고 도로 개통, 이런 호재가 있었을 때 시세 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수익형 부동산은 마찬가지로 역세권, 그리고 기업체나 업무적이 몰려 있는 곳, 그리고 대학교나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곳. 자, 이렇게 대기업이나 업무지역이 있다라면 당연히 월세를 주는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월세가 잘 나가겠죠. 그리고 여성 인구가 많은 지역, 여성 인구가 많은 지역은 보면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역세권이고 여러 가지가 잘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인구가 많은 지역은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요즘에는 한강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을 사람들이 많이도 찾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 임대 사업자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어떤 혜택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또 같이 가보시는 게 좋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도 타이밍이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집이 아니라, 단순한 집이 아니라 상품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 부동산을 사줄 만한, 사람이 좋아할 만한 부동산을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이 아니라 상품이다라는 부분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절세를 했을 때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세대 주택 중에서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조건들, 또 전략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전체적인 개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면 더욱더 구체적인 부동산 투자 정보들 세미나를 통해서 전해 주신다고 합니다. 세미나 일정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임종욱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비법 공개라는 주제로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공덕역 8번 출구에서 가까운 공덕빌딩에서 강의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2-552-7440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